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타고 있는 승용차의 연비가 1리터에 100m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집 앞 편의점에 다녀오는데 기름값만 수만 원이 깨지는 상황.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전장 위를 군림하는 소위 지상의 왕들이 처한 가혹한 현실입니다. 나레이터인 제 눈앞에는 미군의 자부심, 에밀 에이브럼스 전차가 서 있습니다. 60톤이 넘는 이 강철 괴물은 압도적인 화력을 자랑하죠. 하지만 이 괴물에게는 치명적인 목줄이 채워져 있습니다. 바로 연료입니다. 에이브럼스 전차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연료는 무려 리터, 일반 승용차 대가 동시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입니다.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기도 전에 기름통이 바닥납니다. 그래서 전차가 움직이면은 반드시 그 뒤를 따르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거대한 유조차 행렬입니다.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이 돌 정도죠. 전차를 파괴하고 싶다면 전차와 싸우지 마라. 그 뒤에 오는 유조차를 노려라. 실제로 2016년 2월 이란 공습 현장에서 우리는 그 잔인한 공식을 목격했습니다. 미군 전차 부대가 진격하는 길목, 길게 늘어선 유조차들이 포착됐습니다. 이란의 자폭 드론들은 전차의 두꺼운 장갑을 공격하는 대신 기름을 가득 실은 유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3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가 폭발하는 순간 뒤따르던 수백억 원짜리 전차 수십 대는 그 자리에서 멈춰 섰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세계 최강의 전차도 그저 움직이지 못하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니까요. 전쟁의 규칙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강한 장갑이 승리를 보장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누가 더 적은 흔적을 남기고 누가 더 자유롭게 움직이느냐의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전 세계가 이 보급의 잼에서 빠져나올 방법을 찾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뜻밖의 소식이 한반도에서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기름 한 방울 쓰지 않는 전차를 만든다. 처음엔 다들 비웃었습니다. 자동차도 힘든데 60톤 전차를 수소로 돌린다고? 공상과학 소설 쓰나? 하지만 2016년 한국의 현대 로템이 K3 전차의 실물 크기 모형과 함께 수소 파워팩의 데이터를 공개한 순간 비웃음은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엔진을 바꾸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전차라는 무기 체계가 탄생한 지 100년 만에 인류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제시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미친 아이디어를 현실로 바꿔놓은 걸까요? 그 뒤에는 306시간에서 멈춰버린 눈물겨운 실패와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28년 전에 무모한 도박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라톤 42.19 OKM을 완주하기 직전 결승선을 고작 100m 남겨두고 쓰러진 기분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30년의 세월을 쏟아부었는데 단 14시간이 모자라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 순간, 이것이 대한민국 전차 독립사의 가장 뼈아픈 기록입니다. 이야기는 전차의 심장이라 불리는 파워팩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엔진과 변속기가 결합된 이 거대한 덩어리는 60톤의 강철 괴물을 시속 70km로 달리게 만드는 핵심 중의 핵심이죠. 1990년대 중반 한국은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손으로 진짜 국산 전차 K2 흑표를 만들자. 엔진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변속기는 S&T 중공업편 S&T 다이내믹스이 맡았습니다. 독일의 기술력에 도전장을 내민 무모한 싸움이었습니다. 전 세계 전차 변속기 시장을 쥐고 흔드는 독일의 렌크사를 따라잡기 위해 한국 기술자들은 밤낮을 잊었습니다. 승용차 기어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2일 500마력의 폭발적인 힘을 견디면서 급가속과 급회전을 반복해야죠.
태풍 속에서 전속력으로 달리는 고속도로 위의 자동차처럼 변속기 내부는 극한의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내구도 검사가 시작됐습니다. 국방 규격은 320시간. 이 시간 동안 고장 없이 돌아가야 합격입니다. 초조한 눈으로 모니터를 지켜보던 기술자들. 변속기는 100시간, 200시간을 버텨냈습니다. 드디어 300시간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아주 조금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306시간째 기계음이 비틀거리더니 멈춰섰습니다. 306시간. 합격까지 남은 시간은 단 14시간이었습니다. 시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기술자들의 표정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30년 가까운 노력이 고작 14시간 때문에 불합격이라는 낙인이 찍힌 겁니다. 이 실패의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K 흑표의 1차, 2차, 3차 양산분해는 결국 국산 변속기 대신 비싼 외화를 주고 사온 독일제 변속기가 장착됐습니다. 한국은 전차 껍데기만 만들 줄 알지 정작 중요한 심장은 못 만드는 나라다. 해외 언론과 국내 일부 여론의 조롱이 쏟아졌습니다. 더 비참한 건 수출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전차인데도 독일제 변속기를 썼다는 이유로 수출할 때마다 독일의 허락을 구걸해야 했습니다. 독일이 안 돼라고 하면 우리는 팔 수 없는 기술 종속의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국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306시간에서 멈춘 그 변속기를 다시 뜯었습니다. 볼트 하나, 소재 성분 하나까지 다시 연구했습니다. 실패한 14시간을 채우기 위해 그들은 다시 수천 번의 테스트를 반복했습니다. 남들이 이제 포기하고 독일 거나 계속 쓰라고 할 때 그들은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마침내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306시간의 저주를 풀고 국산 변속기가 최종 합격을 받아낸 겁니다. 30년의 한헌이 풀리는 순간이자 대한민국의 전차가 진정으로 스스로 숨을 쉬기 시작한 위대한 반전의 서막이었습니다. 여러분, 306시간의 저주를 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순히 14시간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30년간의 굴욕을 씻어내겠다는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무서운 집념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28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마침내 역사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K, 흑표 4차 양산분부터 국산 변속기 전격 채택. 이 결정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전차의 심장인 파워팩 전체가 온전히 우리 기술로 완성됐음을 의미하는 기술 독립 선언이었습니다. 엔진은 두산, 변속기는 S&T 다이내믹스. 이제 60톤의 강철 괴물은 한국의 피와 땀으로 만든 심장으로 박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능은 놀라웠습니다. 독일산 변속기와 비교했을 때 가속력, 제동력, 극한 환경에서의 내구도 등 140여 개 항목에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제성이었습니다. 독일제 변속기를 쓸 때는 파워팩 하나에 약 16억 원이 들었지만 국산화에 성공하자 가격은 11억 원 수준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무려 30%의 비용 절감. 전차 수백 대를 만들 때 절약되는 세금만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가격표가 아니라 자유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한국 전차를 사고 싶어 했던 나라들은 독일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독일이 승인하지 않으면 팔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국산 파워팩이 장착되는 순간 그 쇠사슬이 끊어졌습니다. 그 첫 번째 결실이 바로 폴란드였습니다. 독일 바로 옆에 붙어 있는 폴란드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 대신 한국의 K 흑표를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0대라는 압도적인 규모였습니다. 1차와 2차 계약을 합쳐 약 13조 5영억 원, 대한민국 방산 수출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기록입니다. 인천공항 터미널을 2개 반이나 더 지을 수 있는 거대한 자본이 한국으로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어떻게 독일 전차의 본고장 바로 옆 나라가 한국 전차를 선택할 수 있느냐?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전차는 독일제보다 반값이나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대등했고 무엇보다 속도가 달랐습니다. 독일이 한 대를 만들 때 수년이 걸린다면 한국은 계약 3개월 만에 초도 물량을 폴란드 항구에 하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건을 잘 만드는 차원이 아닙니다.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핵심 부품인 변속기까지 한 나라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산 생태계를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30년 전 미국의 설계도를 구걸하며 조립만 하던 아이는 이제 세계 시장의 판도를 뒤흔드는 거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의 이 눈부신 성장을 가장 유심히 지켜보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에게 전차 기술을 가르쳐 주었던 스승 미국이었습니다. 2016년 디트로이트 오토쇼에서 공개된 미국의 차세대 전차 속에 한국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1976년에 대한민국을 기억하십니까? 당시 한국은 우리만의 전차를 갖고 싶어 미국의 기술 지원을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안 된다. 기술은 곧 국가의 생존이자 권력이었으니까요. 결국 미국 설계국이 그려준 도면을 받아와 조립만 하던 시절, 그것이 한국 전차의 초라한 시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50년이라는 세월은 믿기 힘든 평행 우주를 만들어냈습니다. 2016년 1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성지인 디트로이트 오토쇼, 화려한 신차들 사이로 거대한 카키색 괴물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 육군이 야심차게 공개한 차세대 전차 M123이었습니다. 현장에 모인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시선이 집중됐습니다. 그런데 장갑을 뜯어보고 시스템을 분석하던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상한 속삭임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기술인데 한국의 K 흑표와 너무 닮지 않았나? 분석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M123의 핵심 기술 곳곳에서 한국의 K가 세계 최초로 적용했던 개념들이 발견된 겁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능동형 현수장치였습니다. 전차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차체 높이를 조절하는 기술이죠. 언덕 뒤에 숨을 때는 바짝 엎드리고 장애물을 넘을 때는 앞부분을 들어 올리는 이 유연한 움직임. 이미 K가 실전에서 증명해낸 한국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포탑에 사람이 타지 않는 무인 포탑 개념, 포탄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자동 장전 시스템, 그리고 승무원을 4명에서 3명으로 줄인 구조까지 50년 전 우리가 미국에 빌려달라고 애원했던 그 설계도 대신 이제는 미국이 한국 전차의 혁신적인 구조를 참고하여 자신들의 차세대 전차를 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역전된 설계도라고 불렀습니다. 스승을 꿈꾸던 제자가 어느덧 스승의 앞길을 제시하는 청출어람의 순간, 2026년에 미국 오토쇼는 한국 방위산업의 위상이 어디까지 올라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무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따라온다면 우리는 아예 보이지 않는 곳으로 도망가겠다. 한국은 이제 끝 인류가 상상만 해왔던 엔진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유령 전차의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성능을 개선하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전차의 심장에서
기름을 완전히 빼내고 그 자리에 우주선에서나 쓰던 미래의 에너지를 채워넣는 작업이었습니다. 바로 K3 수소 전차 프로젝트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전장, 적군이 최첨단 열감지 망원경으로 사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화면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소리도 열기도 진동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보이지 않는 곳에서 거대한 포탄이 날아와 적의 진지를 초토화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꿈꾸는 미래 수소 전차 K3의 모습입니다. 2023년 서울 아덱스 에이덱스 전시회, 현대로템은 전 세계 군사 관계자들을 경악하게 만든 모델 하나를 공개했습니다. 기존 전차의 투박하고 각진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스텔스 전투기를 지상에 내려놓은 듯 매끈하고 유선형인 외형, 그것이 바로 K3라는 이름의 차세대 전차였습니다. 그리고 2025년 7월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모형을 넘어 공식적인 개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이 K3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심장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수십 년간 전차의 상징이었던 시끄러운 디젤 엔진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수소 연료 전지를 채워 넣었습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나 전기를 만드는 화학 반응. 우리가 초등학교 과학 시간에 배웠던 물의 전기 분해를 거꾸로 이용하는 이 마법 같은 기술이 60톤의 강철 괴물을 움직이게 합니다. 이 변화 하나가 전차의 모든 생존 공식을 바꿔버렸습니다. 첫 번째로 사라진 것은 열 히트입니다. 디젤 엔진은 수백 도의 배기가스를 뿜어내기에 밤에도 열감지기에 등대처럼 환하게 노출됩니다. 하지만 수소 전차는 열 발생이 극히 적습니다. 적외선 탐지기에는 그저 차가운 바위처럼 보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정적 사일런스입니다. 수킬로미터 밖에서도 들리던 엔진의 굉음 대신 K3는 타이어가 지면을 스치는 소리보다 작은 소음만 내며 다가옵니다. 소리로 위치를 파악하던 기존의 탐지체계가 완전히 무력화되는 순간입니다. 세 번째는 보급의 해방입니다. K3는 한 번의 수소 충전으로 약 500km를 이동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단숨에 주파하는 거리죠. 유조차, 행렬에 목줄이 잡혀있던 과거의 전차들과 달리 K3는 훨씬 더 깊숙이, 더 오래 적진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배기가스 대신 깨끗한 물만 남기고 사라지는 이 유령 같은 전차 앞에 적들은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화력 역시 압도적입니다. 기존 120mm 주포를 넘어선 130mm 주포가 장착되어 파괴력이 50% 이상 증가했고 AI 기반 자동 조준 시스템이 인간보다 빠르게 표적을 포착합니다. 사거리는 무려 8km. 서울역에서 여의도에 있는 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네. 하지만 사람들은 묻습니다. 미국도 독일도 하지 못한 이 미친 짓을 왜 한국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 답은 전차 공장이 아닌 28년 전 어느 자동차 연구소의 작은 사무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2040년 전장을 누빌 K3 전차의 심장은 사실 28년 전 나라 전체가 무너지던 절망의 시기에 심어진 작은 씨앗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98년 대한민국이 IMF 외환위기로 신음하며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던 그때 현대자동차 안에는 단 7명으로 구성된 비밀스러운 조직이 만들어졌습니다. 고작 7명. 그들은 이름조차 생소했던 수소 연료전지 연구개발 전담팀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기술도 아니었고 전 세계 자동차 업계가 수소차는 시기상조라며 고개를 젓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정몽구 회장은 두꺼운 연구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100대가 다 다르게 만들어져도 좋다. 실패해도 좋으니 일단 끝까지 만들어봐라. 완벽하지 않아도 좋으니 포기하지 말라는 리더의 결단. 그 무모한 도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미국 나사의 우주선에 연료 전지를 납품하던 회사를 찾아가 기술을 배우고 밤낮 없이 실험실에서 살았습니다. 2000년 산타페 수소차를 시작으로 2013년 드디어 세계 최초의 양산형 수소 전기차인 투싼 IX 퓨얼셀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일본의 토요타보다 독일의 벤츠보다 앞선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수소차의 대명사인 넥소가 등장했습니다. 넥소는 단순히 도로를 달리는 차가 아니었습니다. 영하 수십 도의 혹한에서도 얼어붙지 않는 탱크 기술, 수만 번 충전해도 성능이 떨어지지 않는 내구성 데이터, 이 28년치 정답지가 고스란히 쌓여 대한민국만의 수소 자산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왜 전차와 연결되는지 감이 오십니까? K3 전차의 수소 파워팩은 실험실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외계 기술이 아닙니다. 지난 28년간 대한민국 국민들이 도로 위에서 넥소와 수소버스를 타며 검증해온 그 실전 데이터가 그대로 전차의 장갑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미국은 이제야 수소 전차의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독일은 프랑스와 밑그림을 그리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미 28년 동안 축적된 수소 심장의 노하우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은 다른 나라들이 이제 막 운동화 끈을 묶을 때 한국은 이미 수만 킬로미터를 달린 마라토너의 체력을 갖추고 올림픽 무대에 등장한 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한국만의 특수한 구조입니다. 수소 기술을 가진 현대자동차, 전차 몸체를 만드는 현대로탭, 그리고 포와 미사일을 만드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 모든 핵심 기술이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팀 안에서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무장까지 한 호흡으로 이어지는 이 방산 생태계는 미국과 유럽도 부러워하는 한국만의 독보적인 무기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향해 묻고 있습니다. 설계도를 구걸하던 나라가 어떻게 전차의 미래를 정의하게 되었는가? 그 대답은 2026년 3월 영국의 권위 있는 경제신문과 미국의 안보 매체들이 쏟아낸 찬사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알던 전차의 개념을 머릿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십시오. 2026년 1월 미국의 외교 안보 전문 매체는 한국의 K3을 보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은 수소 기술을 통해 전차의 생존 공식을 다시 쓰고 있다. 이어 영국의 경제신문은 한 걸음 더 나아가 K3을 전차가 아닌 지상 위를 움직이는 전략 폭격기에 비유했습니다. 전략 폭격기. 레이더를 피해 적의 심장부로 침투해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유령처럼 사라지는 존재. K3가 바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뜻입니다. 2025년 10월 폴란드 방산 전시회에서 K3의 설계를 본 전문가들은 미국의 스텔스 폭격기 B-21을 떠올렸습니다. 각진 장갑 대신 매끄러운 곡선으로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고 수소 엔진으로 열과 소음까지 지워버린 이 괴물은 전차에 탈을 쓴 스텔스 병기 그 자체였습니다. 화력은 그야말로 파괴적입니다. 기존 120mm 주포의 한계를 넘어선 130mm 대구경 주포는 적의 어떤 두꺼운 장갑도 종이장처럼 뚫어버립니다. 여기에 AI 기반 표적 탐지 시스템이 결합되었습니다. 인간의 눈보다 수십 배 빠르게 전장을 훑고 8km 밖의 적을 오차없이 조준합니다. 서울역에서 여의도에 있는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거리, 적은 자신이 어디서 공격받는지도 모른 채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승무원의 안전입니다. K3의 포탑에는 사람이 타지 않습니다. 모든 승무원은 차체 가장 깊숙하고 안전한 보호구역에 탑승합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드론의 공격이나 대전차 미사일로부터 병사들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무인화와 자동화의 정점이 전차라는 플랫폼 위에서 구현된 것입니다. 작전 능력은 또 어떻습니까? 기존 미군의 에이브럼스 전차가 연료를 가득 채워도 서울에서 대전까지 가기 벅찼다면 K3는 한 번의 수소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달립니다. 유조차의 목줄에서 해방된 K3 부대는 적의 예상을 뛰어넘는 속도로 후방 깊숙이 침투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보급선조차 짧은 이 유령 부대를 막을 수 있는 방어선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차세대 전차 M123과 기존 디젤 엔진에 전기 모터를 섞어 연료 효율을 개선하는 데 그칠 때 한국은 아예 연료 자체를 없애버리는 정의를 선택했습니다. 미국 매체들이 M123는 현재의 보안이고 K3는 미래의 정의다라고 분석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화려한 기술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거대한 산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 뒤에 숨겨진 위험한 질문들, 그리고 2040년 실전 대치를 위해 한국이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은 단순히 잘 만들어진 무기 한 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40년 전 미국의 설계도를 빌려 쓰던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전 세계 군사 전략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는 게임 체인저가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전차는 왜 기름을 먹어야 하는가? 왜 전차는 보여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한민국만의 해답이 바로 K3입니다. 물론 2040년 실전 대치를 향한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입니다. 수소 충전 인프라를 전장 깊숙이 구축하는 문제, 그리고 수소 탱크 피격 시의 안전성 검증 등 넘어야 할 산은 여전히 높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미 그 답을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현대로템이 공개한 수소 기반 무인 차량 블랙베어는 350km를 소음 없이 주행하며 K3의 핵심 기술이 이미 현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전장은 화력의 대결에서 은밀성의 대결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보급선에 묶여 굉음을 내며 움직이던 강철 괴물의 시대는 저물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물 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 침묵의 포식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최전선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의 기술을 분석하고 폴란드가 수십조 원의 계약서를 내밀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미래의 정의라고 부르는 나라, 이것은 운이 좋아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306시간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선 기술자들, 28년 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수소에 인생을 걸었던 연구원들, 그리고 실패해도 좋으니 끝까지 해보라고 믿어준 리더십이 빚어낸 거대한 역전극입니다. 이 설계도를 구걸하던 나라에서 설계도를 제시하는 나라로 대한민국 방산의 역사는 이제 추격의 페이지를 덮고 창조의 첫 장을 넘기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차가 지배할 미래의 전장, 그곳에서 휘날릴 태극기는 단순히 승리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만들어낸 인류 기술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해냈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다음 기적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경악하며 지켜보는 가운데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 강력하게 전차의 미래를 정의하고 있습니다.